欢迎光临 차이나는 중국어연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2025년 중국 영화 드라마 산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이미 많은 시청자들을 만족을 시킨 뛰어난 작품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마이징딩과 짱로난은 드라마 낭홍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 두 주연 배우의 소개 영상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최근 낭홍 덕분에 조회수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서와. 청청 채널은 처음이지? 특히 이번에 한국 시청자들이 드라마 낭홍을 좋아해주신 덕분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낭홍은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2025년 1분기 동안 방영된 인기 작품들에 대한 중국 현지 시청자들의 실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드라마 봤는데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과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객관적이며 제 주관적인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든 드라마의 평점 출처는 중국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豆瓣입니다. 네, 첫 번째 작품 낭홍입니다. 이 작품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종영 후 5.4점 받았습니다. 합격점은 아니지만 방영 당시 인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3월 방송된 작품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시청 횟수는 9.7억 뷰에 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방영된 지 일주일 만에 마이징딩과 짱로난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각각 수십만 명씩 늘었습니다. 초고수 인기와 조목을 받는 동시에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낭홍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으며 웨이보에서는 칭찬이 넘쳤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낭홍 때문에 리뷰 인플루언서들끼리 또 한 번 반성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시며 평점이 낮은 주요 원인은 줄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성 캐릭터는 밋밋하고 지루하며 줄거리 전반을 걸쳐 여성 캐릭터를 폄하하고 남성 캐릭터를 구원자로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시민의식은 깨어나고 있는데 작가는 아직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여자 주인공의 행동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본 후 여주인공 웬이판이 완전히 자의식 없는 도구로 그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1화부터 9화까지 성추행 장면이 총 6번 등장하는데 여주인공을 나약한 인물로 묘사하며 나쁜 일을 당해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직 남자 주인공이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주인공은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주동적인 의지가 없는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만약 짱로난 아니었다면 이 캐릭터는 이미 샘매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짱로난의 국민 호감도가 이 캐릭터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작품은 스진입니다. 평점은 5.7점입니다. 의외죠? 이것도 이렇게 낮게 나왔네요. 장완이, 징티안 주연으로 맡았고요. 낭홍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도 방영 중에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1분기 드라마 시청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핫한 드라마 아이니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꽤 전형적인 사극 로맨스로 드라마 줄거리는 대부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드라마의 전개 속도는 적당하지만 논리적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환생 복수라는 소재는 사실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충분하지만 스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본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거무술수 부분은 너무 평이했어요. 여자 주인공 어떻게 어렵게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과정은 대본의 문제 때문에 좀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환생 복수의 주제는 단순히 빠른 전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개만 바르고 내용이 어색해서 결국은 불합격입니다.
스진의 감독과 작가는 모윤지과 지오총즈를 다시 한번 전주행하기를 추천합니다. 배우 면에서는 징티안과 장완이는 이 드라마에서 안정적인 연기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의 연기 스타일은 현재로서는 정형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완이의 연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더 생동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장완이는 장相思 끝나고 나서 사극 로맨스에 집중하면서 후속 작품들에서 보여준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이미지 대변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장완이 원래는 로맨스물을 찍은 배우 아니었어요. 정급에서 떴습니다. 연기력으로. 세 번째 작품 류징! 아이니도 끝까지 못 봤는데 류징 끝까지 봤습니다. 류징의 주연 배우는 단진츠, 리란디 맡았습니다. 종영하고 나서 7.2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솔직히 만약에 중국 드라마, 저희 나라 드라마 아니었으면 8점 100% 넘어요. 자기 나라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해요. 류징은 1분기 드라마 시청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광기와 정상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 판타지 드라마로 아주 퀄리티가 높은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외모가 평범한 여주인공 수청청이 외모를 전환할 수 있는 팔찌를 얻게 되어 미녀도 되고 잘생긴 남자도 되고 심지어 동물도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알파카로 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동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네, 동상 보셨어요, 여러분? 동상 나올 때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내용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작가의 내공입니다. 남자 주인공 당치는 IQ가 상당히 높은 박사로 성격은 차갑지만 또 웃긴 캐릭터입니다. 류징은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주로 여주인공의 성장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막힘없는 전개로 시청하기에 매우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등장인물은 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 리란디와 단젠츠는 능력도 있고 대본을 고르는 안목이 상당히 좋은 배우들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특히 단젠츠 보세요. 인생 캐릭터를 다 달라요. 장相思의 샹류,烈日 도지의沈이,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 나왔습니다. 바로 당지입니다. 단젠츠는 이런 추상적이고 미친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웃긴 게 아니라 얘는 진지해서 웃겨요. 류징이 드라마는 최근에 제가 정말로 재미있게 본 작품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슈国王在冬眠입니다. 주연 배우는 린이, 유쇼신 맡았고요. 종영하고 나서 6.1점 받았습니다. 합격 커트라인 무난하게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은 줄 몰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1분기 드라마 시청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도시 로맨스 볼 때는 촘촘한 논리나 뛰어난 연기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말이기만 하며 만족합니다. 슈 고왕자동미의 러브라인은 아주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중 남자 주인공은 여주인공의 스키 강사입니다. 그들의 감정선은 2화에서 애매한 시선 교환으로 시작됩니다. 전개도 빠르고 러브라인도 달달한데 왜 평점이 겨우 이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줄거리입니다. 중국 로맨스 드라마 작가들은 자주 여주인공들을 너무 무능하고 남주인공의 보호가 필요하도록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유명 만화가로 일의 권태를 느껴 영감을 얻기 위해 스키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스키를 배우기 시작한 후 갑자기 성공한 만화가에서 투머치하게 귀여워졌어요. 유쇼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큐트한 여배우잖아요. 이번에는 이 드라마에서 애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쇼신 특유의 연기 스타일 때문에 거북함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작품 용이의 싱허는 판타지와 타임슬립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고 이런 세계관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낯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과장된 연기를 해도 시청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쇼씨는 용의 싱허에서 초반의 코미디 부분을 잘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슈国王在冬眠은 현실적인 로맨스 드라마로 시청자들은
일반 20대 성인 여성이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대 중반대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좀 제 성격은 이런 사람 봤다? 저는 그냥 조용히 떠나요. 유수 씨는 여주인공의 착하고 밝은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귀여운 표정과 몸짓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짝 주관적인 의견 넣겠습니다. 유수 씨는 이번에 드라마보다 예능에 출연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나? 이거 NG 나서 그냥 썼나? 특히 여주인공이 발을 다쳐 병원에 가는 장면은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장면을 비판하는 중고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작도 같은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 자체는 2차 천작이므로 배우가 연기할 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드라마의 줄거리와 배우의 연기 스타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虚国王在冬眠 찾아보세요. 마지막 작품 宴回时입니다. 주연 배우는 전도링, 신윤라이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종영하고 나서 7점 받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1분기 드라마 시청 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파급력은 꽤 좋았습니다. 宴回时와 모유인재는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두 작품 다 여주인공의 복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꽤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모유인재과 비교하면 남녀 주인공의 감정선은 좀 더 약한 느낌이 듭니다. 모유인재 때 남자 주인공의 그 찌릿찌릿한 그 자극적인 맛이 모유인재는 매운맛으로 연애하고 여기서는 순한 맛으로 연애한 느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중고 시청자들은 남주인공 맡은 신윤라이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유인재의 왕신月와 비슷한 대본을 가지고도 이렇게 평범하게 연기한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연기가 참 통일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로 여주인공의 복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보다는 다조개를 다룬 주제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중국의 복수극에서는 초반에 주인공의 어머니를 죽이는 설정이 많습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복수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하지만 이연회씨는 신선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주인공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여주인공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모녀간의 대립 장면은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맛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 역할을 맡으신 배우가 너무 잘해요. 이연회씨의 줄거리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개의 속도감이 적당하고 감독은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연회씨는 1분기에 방영된 복수극 중에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때요?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많이 나왔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는 자료 찾고 요약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저희 채널에서 욕하지 마세요. 왜 현지 사람들 안 좋다고 생각하지? 반대로 중국에서 잘 먹히는 드라마인데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밋밋하지?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